안녕하십니까, 윤과장입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또 지수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155포인트. 지금 일봉으로 보면 너무 이 떨어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주봉으로 바꿔놨었는데요. 이제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. 지금 거의, 물론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2100이 깨지겠죠. 지금 거의 뭐 2015년, 거의 그러니까 10년 전 지금 지수로, 그때도 이제 2000선을 지금 두고 왔다 갔다 막 했었거든요. 지금 거의 뭐 10년 전으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코로나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10년 전 주가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고, 코스닥도 672포인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투자자 동향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또 이제 패닉셀을 계속 하고 있는, 뭐 반대 매매도 나오고 뭐 패닉셀도 하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고점에서 개인들이 사고 또 저점에서 개인들이 팔고, 안타깝지만 그게 반복입니다.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저도 고통스럽고 이게 마음이 굉장히 쓰이고 힘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.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,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, 혹은 뭐 1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빨리 이걸 팔아야 되는 분들은 더 이게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괜히 힘든 게 아닙니다. 여기 이제 기사가 통계를 냈길래 공유를 드렸는데요. K 주식이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꼴찌랍니다. 패닉셀링의 초고속 추락. 코스닥이 주요 41개 지수 중에 올해 수익률이 40위랍니다. 코스피도 36위.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, 당연히 러시아는 뭐 전쟁을 하니까 마이너스 48%인데 우리 코스닥이 마이너스 34%. 네, 이게 오늘 아침 기사니까 다시 한번 또 더 떨어졌겠네요.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5%가 넘을 것 같고, 코스피도 뭐 마이너스 28% 정도 됐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러시아 다음, 러시아는 사실 뭐 전쟁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냥 노내라고 치면은 그냥 우리나라 꼴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와중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지금 힘든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공매도 대금이 다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. 일평균 6천억. 한 달 사이에 25% 이상 붙어서 대형주, 그러니까 뭐 코스닥만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도 지금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금지는 계속 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, 빨리 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지금 우리 그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지금 정부는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 전 세계가 막 금리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좀 증시의 부양책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조금 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지, 좀 공매도 금지를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것 같아요. 지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, 지금 하락률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뭐라고 될까요?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더 심하다고 하는데, 지금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제가 사실은 교육이 있었거든요. 회계사분께 받는 회계교육을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, 거기에 이제 좀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 상담 시간은 아니고 뭐 그런 회계와 관련된 상담 시간이었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을 계속 얘기하고 궁금한 걸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.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통 조용히 교육을 듣고 오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, 뭐 예를 들면 코엔텍 같은 거 같이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딱 보면은 늘 놀라죠. 사실 코엔텍이라는 이 작은 종목을 이제 아무리 회계사라도 다 종목을 알진 못하니까 이런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요 하면서 보더니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0%잖아요. 그리고 꾸준히 지금 영업이익 상승하고 있고 순이익 상승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같이 뭐 재무제표를 이렇게 봤는데 부채도 거의 없고, 부채 비율도 여기 보시면 24%. 지금은 이제 네이버로 간단히 보여드리지만 이제 교육받을 때는 재무제표를 하나씩 보면서 부채도 낮고 자기 자본도 높고,
지금 뭐 괜찮죠. 아로이도 괜찮고 너무 괜찮다. 예, 이런 회사가 있네. 뭐 이러면서 지금 교육할 때가 아니다. 예,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. 그래서 코엔텍에 대해서 아주 와 진짜 괜찮다. 재무제표상 굉장히 좋다. 예,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포스코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PBR 0.3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딱 자산을 보면은 지금 시총이 17조인데 포스코 홀딩스의 그 반기 보고서를 보면 자산 같은 경우는 100조고요. 자산이 100조. 말이 100조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. 100조. 거기 중에 이제 자본만 봤을 때 자본, 그러니까 부채를 빼고 자본만 보면은 58조예요. 58조. 자본이 58조인데 이 중에 58조 중에 이익 잉여금으로 본 게 54조. 예, 54조.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그런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쌓은 자본금이다. 그게 58조다. 그런데 시총은 17조. 예, 그런데 시총은 17조다. 자본이 지금 50 몇 조인데 시총은 17조. 그래서 지금 PBR이 낮고 PER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7조 1000억, 올해는 좀 깎여서 지금 뭐 5조 7천억으로 네이버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다. 주당 배당금도 이렇고.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 보고 저 너무 좋은 회사죠. 다 회계사님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. 저희 주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뒷말이 중요하죠. 근데 결국은 뭐 코엔텍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.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이 수두룩하다. 수두룩하다는 겁니다. 이제 뭐 코엔텍이랑 포스코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코엔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외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왜냐면은 그런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. 배당률 8%라고 나와 있지만 다시 이게 또 반토막 나서 4%로 앞으로 줄어들 거다.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. 이런 이제 시선에 의해서 저평가를 받는 거라고 그냥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를 좀 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엑세스바이오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질문했거든요. 아니 현금성 자산이 시총을 뛰어넘는 종목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주로 진단키트 업체들이죠. 지금 PER이 뭐 0.92배, 0.6배 뭐 앞으로 안 좋아질 거 알겠지만 현금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평가냐. 소액주주들이 힘 합쳐서 회사 그냥 청산시켜버리면 안 되냐.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으려고 해도 대주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설사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그 경영진을 교체한다고 해도 새로 이제 나온 그 대주주가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합니다. 똑같은 짓을.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이 좀 피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뭐 대박, 템버거 뭐 이런 걸 노리면 당연히 소형주로 가야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오래 갈 기업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, 뭐 포스코도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, 그런 회사에 좀 쌀 때 좀 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다 똑같이 완전히 또 하락을 해버렸고 뭐 볼 것도 없죠. 또 코엔텍도 요거 하나 오르고 코스닥도 다 하락을 했고 오늘 뭐 현대차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결국은 근데 회사들을 다 뜯어보면은 물론 지금 롯데케미칼처럼 업황이 꺾여서 완전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뭐 현차처럼 그냥 실적 괜찮은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로케도 어쨌든 업황이 풀리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록 이렇게 계좌는 엉망이 됐지만 물론 이제 좀 앞으로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특히 이제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텍 같은 경우는 뭐 좀 안전할 것 같아요. 업종 자체가. 근데 뭐 이런 작은 회사들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.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배당도 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앞으로 오랫동안 갈 종목, 오랫동안 살아있을 종목, 10년 후에도 돈을 벌고 있을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
일단은 기다리려고 합니다.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해도 안 되고, 그 회사의 이제 성장성이나 대주주, 오너 리스크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, 또 우리나라 주식은 더더욱이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.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요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, 어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죠. 나스닥도 지금 하락률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, 지금 이런 상황, 매크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좀 길긴 한데 또 지나가면은 또 우리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3일 연휴인데요.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